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고 드린 대로 좀 태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지금 얘랑 같을까요? 이 태그들의 덩어리랑 이 태그 덩어리는 과연 같을까요? 얘네 둘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div 태그 하나, 섹션 태그 하나예요.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서 여기 안에,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태그는 총 몇 개인가요? 8개죠. 여는 태그 4개, 닫는 태그 4개, 총 8개의 태그가 있고, 엘리먼츠는 총 몇 개예요? 얘는 4개예요. 여는 태그 하나, 닫는 태그 하나, 그게 쌍으로, 한 쌍으로 엘리먼트 하나잖아요. 4개고, 그럼 배우가 총 몇 명이라는 거예요? 4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얘는 지금 div 배우, 섹션 배우 따로 존재하죠. 근데 얘는 div 배우 안에 섹션 배우가 존재하죠. 우리 자바에서도 중괄호 안에 들여쓰기 엄청 신경써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편집증 환자처럼. 얘도 똑같아요. 들여쓰기 되게 중요한데, 일단 그냥 들여쓰기의 문제가 아니라 감쌌잖아요. 섹션 태그가 div 태그로 감싸져 있어요. 얘는 관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걸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를 더 늘려서, 자, 얘는 얘 한 줄, 얘 한 줄, 얘 한 줄이죠. 아무것도 감싸져 있지 않아요. 얘네들은 형제예요. 같은 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괄호로 감싸져 있는 거, 한 번 감싸지면 한 번 들여쓰기 하고, 2번 감싸지면 2번 들여쓰기 했었죠. 그쵸? 똑같아요. 얘도 감싸진 거 없으니까 같은 위상이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동급이에요. 형제. 근데 얘는 div로 섹션 2개가 감싸져 있죠. 얘는 부모 자식이에요. 제가 좀 글씨가, 마우스 민감도가 안 맞아서 글씨가 좀 이상한데, 부모 자식. 얘가 부모고 얘네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div라는 부모한테는 자식이 몇 명 있는 거예요? 2명 있는 거예요. 섹션 태그 2이니까. 근데 HTML에는 이것 말고도 또 생각해야 될 게, 얘는 첫째예요. 왜냐면 자식들 중에 첫 번째로 있는 애니까. 얘는 그럼 뭐예요? 얘는 둘째예요. 둘째이자 막내이기도 하죠. 그죠? HTML 태그한테는 부모, 자식, 형제,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검색어로 스타일리스트한테 배우 찾아가서 일해라 할 때도 저것들 때문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할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자, 이러면 얘는 div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하겠죠. div 몇 개 있어요? div 배우 2명 있는 거예요. 2명 다 찾아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100픽셀이 한 요정도씩 끊어졌겠지만 둘이 똑같아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섹션한테는 어때요? 섹션 총 몇 개예요? 4개죠. 둘, 셋, 넷. 섹션이라는 배우는 총 4명이 있는데 이랬더니 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200픽셀만큼 div 빨간색이 있어야 돼요. 어딘가로 사라졌죠. 그쵸? 지금 간단하게 이런 것만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이 부모자식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올바르게 적용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아니지. 얘는 다음에 다른 내용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변화가 생긴 거죠. 원래대로라면은 뭐 div 100 하나, 뭐 섹션 200 나오고, 그 다음에 또 div 하나, 섹션 200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중간에 div 하나가 사라졌던 거죠. 이런 이유가 부모자식 관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또 자,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div 부모한테는 자식이 몇 명이에요? 자식은 3명이에요. 지금 이 랩이라고 하는 이 태그가 섹션으로 한번 감싸져 있죠.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비의 부모인 섹션한테는 부모가 또 있죠. div라는. 그럼 내비한테, 내비 입장에서 div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조부모가 되는 거죠. 근데 div 입장에서 내비는 자식이에요. 보통 손자를 자식이라고 하진 않죠. 손주를. 그러니까 섹션까지만 자식인 거고 내 자식한테 자식이 하나 더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자, div한테는 자식이, 섹션 자식 3명이 있는 거고 그중 막내한테 자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 관계인데 div 입장에서 div한테 내비는 후손이라고 불러요. 근데 웃긴 건 후손을 내비만 후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후손에는 자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div한테 자식은 몇 명이라고요? 3명인 거죠. 섹션 3개. 그럼 div 입장에서 후손은 몇 명이에요? 4명이 되는 거예요. 얘까지 포함해서 자식도 후손이라고 하고 손주도 후손이라고 해요. 단 손자는 자식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div한테는 3명의 자식이 있는 거고 4명의 후손이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 섹션이 1번, 이 섹션이 2번, 이 섹션이 3번이라고 했을 때 지금 div 입장에서 둘째는 누구예요? 2번이겠죠? 그럼 div 입장에서 셋째는 누구예요? 얘겠죠? 그러면 우선 div 셋째.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거를 통합해보면 이런 태그들만 딱 봤을 때 이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div가 부모인데 이 div한테는 3명의 자식이 있는 거고 이 자식 중에 막내한테는
또 자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 부모 입장에서 여기 막내한테 있는 자식은 후손이 되는데, 후손은 사실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식은 한 단계 밑에까지, 후손은 몇 단계든 그냥 내 밑에 있는 거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이제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스타일 줘야 되는 게 달라질 거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배우 찾아가, 어떤 배우, 특정 배우 찾아가 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배우의 자식인 누구의, 후손인 누구의,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 CSS 선택자 검색어 입력할 때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서 입력을 할 때, 얘를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만 하자면 div 먼저 해야 되고, 그 안에, 이건 지울게요, div 하고 그 안에 섹션, 그리고 섹션, 그리고 섹션 하고 나서 이 안에 내비 이렇게 쳐야 되죠.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div에 섹션, 지금 여기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실행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이거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태그 이름, 그 다음에 곱하기 숫자, 이러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태그를 그 숫자만큼 만들어줘요. 만약에 5다 5개, 여기가 100이다 100개, 그러면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div 100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거 100번 해야 되죠. 너무 힘들잖아요. 뭐 여기서 HTML에서 반복문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div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관계 형성도 여기서 가능해요. 여기서 보이는 이 꺽쇠, div의 자식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꺽쇠하고 섹션, div의 자식으로 한 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3 하면 자식 3명을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여기 위에처럼 막내한테 자식 1명 추가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섹션의 자식이죠. 꺽쇠, 그 다음에 내비 하면 뭔가 예상과는 좀 달라요. 이걸 만들어 보면 섹션마다 자식으로 내비가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div 곱하기 3 자식 만들겠다 하고 섹션 곱하기 3이에요 그랬더니 예상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div 3개인데 그 안에 각각 섹션 자식 3명씩. 그러면은 이 숫자가 첫 번째 있는 얘는 진짜 이 개수만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얘는 이 개수 곱하기 이것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총. 이걸 만들면 섹션은 총 9개가 될 거니까 3개씩 3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못 만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더 복잡한 관계 형성 태그를 만들 때에는 이제 그 뒤에 내용을 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도 하나 볼까요? 자, 제가 div 이 꺽쇠가 자식이라 그랬죠. 이 꺽쇠가 들어가고 나서 들어오면 이 div의 자식으로 뒤에 있는 애를 만들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이거 말고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얘는 모양이 좀 다르죠. 얘는 어떤 관계예요? div랑 섹션이 형제자매죠. 부모 자식이 아니라 형제자매로 만들어지는 표기예요. 자, 일단 여기 이런 내용들, 부모 자식 후손 관계 중요하고 형제자매 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걸 좀 쉽게 만드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젠코딩, 뭐 에밋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 자세한 거는 좀 더 뒤에 가서 더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제가 div 태그 안에 안녕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CSS로 이 글자에 대해서 컨트롤을 좀 해볼 겁니다. 사실 글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주 사용할 것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에는 폰트 웨이트라고 하는 걸 하나 쓸 거예요. 지금 폰트 웨이트 노말 만들어졌는데, 얘도 FW 탭하면 만들어져요. 폰트 웨이트 노말로 만들었는데 변화가 없죠.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볼드, 두꺼워졌죠? 잘 안보이니까 글자 크기를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두꺼워졌고, 노멀하면 디폴트 값, 글자의 굵기를, 두께를 조절하는 속성이고요. 그리고 얘 폰트 사이즈는 크기, 글자 크기를 하는 앤데, rem 말고 얘도 이거 가능해요. 픽셀 이런 것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몇 배 해서 좀 적당히 크게 만들기 위해서 배를 쓴 거고, 이런 rem을 써도 되고 그냥 픽셀을 써도 되고, 그건 자유예요. 내가 원하는 크기 찾아서 쓰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또 보여드리죠.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애가 제가 지금 만들었는데, 기본으로 노멀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기본값이 노멀이에요. 얘도. 근데 얘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눈에 띄게 이렇게 해보죠. 100픽셀을 줬더니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넓어졌죠. 얘는 자간이에요. 자간. 레터 스페이싱은 자간, 글자의 간격 자간이에요. 100픽셀 했더니 이만큼 멀어지게 됐고, 마이너스 100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겹쳐졌죠. 양수, 음수 다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계속 하던 거, 컬러, 이거 글자 색 바꾸는 거, 얘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느낌이 오셨겠죠? 이거 계속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 컬러에는 RGB 이런 거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얘가 다 111이면, 1이 아니라 255, 255, 255이면 얘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안 보여요. 이런 거. 그리고 RGB A를 추가하면 뒤에 투명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얘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투명도는 0부터 1까지. 1이 원래 그 자체고요, 0이 아예 투명한 거예요. 0 하면 안 보여요. 얘 또 투명해져가지고. 근데
뭐 .3 하면 조금씩 나타나게 될 거고, 얘는 0을 또 생략이 가능해서 이렇게 .3만 쓸 수도 있고요. 글자를 컨트롤하는 간단한 속성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네이버가 좋다. 나는 구글이 좋다. 자, 그냥 텍스트 두 개를 적었는데 이거 1:1 대응 안 되니까 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한 줄로 나오고 있고,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우리 뭐 해주면 돼요? 이거 우리 디스플레이가 블럭인 요소로 감싸주면 되겠죠. 그럼 한 줄을 혼자 쓸 거고, 그럼 줄 바꿈 해줄 거니까. 이러면 그냥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거 div 얘를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면 다시 한 줄로 올라갈 거고, 그죠? 근데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제가 얘를 div 태그를 안 쓰고, 얘네를 아예 안 쓰고 줄바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br이에요. 이 br 태그는 html 태그 내에서 줄바꿈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를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면, 자, 또 아무거나 막 쳤어요. 중간에 br 하나 넣어요. 줄바꿈 해요. 이러면 얘는 그냥 진짜 줄바꿈이에요. 줄바꿈. 그거 말고는 능력이 없어요. 얘는 여기서 검색할 수도 없어요. 뭐 br 이거 안 돼요 해서 먹질 않아요. 애초에 뭐 가지고 있는 속성이 없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br은 줄바꿈을 위한 태그입니다. 근데 얘는 잘 보면 닫는 태그가 없죠. 얘는 여는 태그밖에 없어요. 얘는 그래서 배우가 될 수 없어요. 배우는 여는 태그가 있고 닫는 태그가 있었을 때 하나의 엘리먼츠가 돼서 배우가 되는 건데, 얘는 닫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배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못 쓰는 거예요. 스타일리스트가 배우한테 말고는 일하러 안 가요. 그래서 얘는 그게 안 되는 거고. 자, 일단은 br 줄바꿈 하는 거, 이 상태에서 제가 네이버를 클릭할 수 있는 링크로 만들 거예요. 자, 제가 네이버 앞에다가 a 탭 해서 a 태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를 a 태그 안에다가 넣어줬죠. 이 a 태그로 감싸줬더니 네이버가 어떻게 됐어요? 밑줄이 생기면서 뭔가 클릭할 수 있는 링크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얘는 실제로 마우스를 올려보면 마우스 모양도 바뀌어요. 지금 물론 클릭해도 변하는 건 없겠지만, 근데 우리 여기 a 태그는, 자, a 탭 하면 a 태그를 만들어주는데 얘는 못 보던 게 하나 같이 섞여 나오죠. href라고 하는, 얘는 a 태그로 인해 걸 수 있는 링크를 적어주는 공간이에요. 실제 URL이 들어갈 부분들. 그러니까 a 태그는 링크로 만들 때 쓰는 태그인데, 링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눌렀을 때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죠. 우리가 흔히 여기서 볼 수 있는 뭐 이런 거 눌렀을 때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a 태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아마 HTTPS가 붙어 나오지. 자, 이렇게 네이버 링크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눌러보면요, 얘는 안 돼요. 여기 연결을 거부했대요. 얘는 이건 코드펜의 좀 특징인데, 코드펜이 막은 건지 네이버가 코드펜을 막은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얘를 되게 하려면 타겟 언더바 블랭크, 얘는 딱히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걸 썼다, 새 탭에서 열기, 새 탭, 이거예요. 이거 바꿔놓고 눌러보면 네이버가 열립니다. 이제 이 링크는 네이버를 실제로 열 수 있는 링크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구글도 똑같이 A 태그를 만들어서 A 태그로 감싸주게 구글을 넣어주고, 자, A 태그가 감싸는 부분만 링크를 클릭할 수 있는 곳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구글이라는 글자 말고 나머지는 A 태그 밖에 있기 때문에 눌러도 변화가 없죠. 구글, 네이버, A 태그가 감싸고 있는 영역만 누를 수 있는 애가 되는 거고, 여기는 똑같이 해주면 이제 구글도 들어갈 수 있어요. A 태그는 이렇게 링크를 걸 때 사용을 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한번 까보면요,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선택한 게 이 지마켓이라는 글자 여기 씌워져 있는 얘인데, 얘가 A 태그로 감싸져 있죠. 얘는 A 태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처럼 누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실제로 이거 아까 제가 이거였죠? 얘인데 눌러보면 여기 A 태그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얘는 클릭했을 때 링크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마켓으로. 그래서 A 태그를 활용하면 이제 링크를 걸 수 있고, 우리가 페이지 이동 같은 거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이제 코드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새 탭에서 열기 이거를 넣어주지 않으면 얘가 정상적으로 넘어가질 않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인식이 안 된 상태고, 이렇게. 그래서 코드펜에서 할 때는 이거를 넣어줘야지 새 탭으로 열어지면서 넘어가져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글자 개념 몇 가지를 더 추가로 배웠는데, 이거를 활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이거 문제 열어놓고 제가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A 태그 만들 때 A는 href가 그냥 만들어졌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아까 div 꺽쇠 섹션 곱하기 3 이런 거 했던 것처럼 A 태그도 한 번에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A 대괄호 href, 우리가 링크를 실제로 활성화하기 전에, 링크를 URL을 넣어주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샵을 넣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샵을 넣어놓고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A만 입력을 했을 때 href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근데 A에 대괄호하고 href는 땡땡 샵 넣었어요. 만들면 샵이 들어간 상태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얘가 곱하기 100이다 100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 href랑 타겟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 태그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들은 태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속성들이에요. 이 속성들은 뭐 경우가 엄청 많진 않고요.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될 거는 몇 가지 없는데, A 태그에서는 이 href랑 이 타겟 요거 두 개만 일단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실제 경로 URL이 들어갈 친구고, 얘는 새 탭에서 열려고 써준 친구고, 이 두 개만 알면 되는데, 속성마다 대괄호를 하나씩 필요로 해요. 자, 이렇게 만들면 속성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대괄호 속성 하나마다 대괄호 하나씩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걸 바꾸면 안되지.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A 태그 안에 이제 글자를 실제로 넣어 볼 거예요. 테스트. 이런 글자까지 넣어서 만들고 싶어요, 한 번에. 자, 그럴 때는 이번엔 중괄호예요. 이러고 나서 탭을 눌러보면 A 태그 안에 글자가 들어간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건 A 태그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가능해요. div 만들 때 대괄호 해서 그냥 아무 속성이나 넣고 뭐 이렇게 만들겠다, 이것도 만들어져요. 다 돼요, 이거는. 그리고 div한테 중괄호 해서 뭐 안녕 넣겠다,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이에요, 공통. 이 젠코딩과 에밋은 공통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얘는 이제 이걸로 하죠. 자, 제가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 뒤에 숫자를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넘버링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부터 100까지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 여기에 달러 곱하기 한 10개만 해볼까요? 달러 하나는 한 자릿수 숫자로 쭉 넘버링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달러 하나 더 붙여볼게요. 얘는 두 자리로 쭉 넘버링을 해줘요. 달러 하나 더 붙여볼게요. 얘는 세 자리로 넘버링을 해줍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활용해서 지금 열린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3개. 시간이 일단은 풀어보세요. 여기에 s 네이버.com 타겟 언더바 블랭크 그리고 내용 네이버로 이동 1 붙였어요. 자, 여기서 이 A 태그랑 BR 태그는 위상이 어떻죠? 둘의 위상은 같죠?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러스 BR,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BR과 A는 또 위상이 같으니까 얘는 좀 복사를 해서 여기만 구글로 바꾸고 여기도 구글로 바꾸고, 또 플러스 BR 플러스 A
이거를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가 위에 있는 지금 1번째 줄부터 5번째 줄까지 있는 이 결과가 얘를 실행시키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젠코딩 에밋 사용할 때는 얘네가 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줄바꿈 해놓으면 안 돼요. 얘 한 줄로 입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러고 나서 탭을 누르면요, 딱 만들어져요. 한 번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링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모든 태그를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젠코딩을 활용하는 법도 좀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이야 이 한 두세 줄, 세네 줄 이런 거 만드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메뉴 구성할 때 되게 이 젠코딩이 많이 쌓이게 될 거예요. 쭉 내용이 막 이렇게 쭉 젠코딩으로 써요. 그리고 탭 딱 누르면 여기에 막 어마무시한 게 막 나올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젠코딩 활용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활용할 때는, 자, 안에 속성 필요한 게 있으면 속성 하나당 대괄호 하나라는 거, 그리고 중괄호는 내가 실제로 그 태그로 감싸고 싶은 텍스트, 이게 달러 쓰면 숫자 넘버링 해주는 거, 그리고 BR 혹은 형제로 다른 태그 엮을 때는 플러스로 엮는다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참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A 태그는 href 굳이 안 해줘도 그냥 만들죠.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넣고 싶을 때에만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차이는 샵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차이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만약에 여기다 샵을 다 넣으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하는 거예요. href는 기본 속성인데 안 쓰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백으로 나타날 거고, 쓰면 쓴 대로 나타날 겁니다. 좀 프론트엔드는 내용이 가볍다 보니까 진도는 좀 빨리빨리 나갈 거고요. 기본적인 문법이나 사용법 이런 것들 빨리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실제로 실습하는 거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라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좀 오버가 됐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